여러분, 축구와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스포츠, 풋살의 매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넓은 운동장이 아닌 작은 코트 위에서 경기는 시작됩니다. 빠르게 오가는 패스, 짧은 시간 안에 내려야 하는 선택. 풋살은 순간의 판단력과 발끝의 섬세함이 승부를 가르는 스포츠입니다. 축구와 똑같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다릅니다. 풋살은 공을 오래 소유하기보다 팀원과의 연결과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기에 참여하고 플레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빠른 템포 속에서 협력하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경기. 작은 공간에서 배우는 큰 팀워크, 바로 풋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풋살의 매력을 경험해 봅시다. 풋살은 어떤 스포츠일까요? 풋살이란 용어는 국제 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용어로 스페인어로 축구를 뜻하는 풋볼과 실내를 뜻하는 살라, 살롱의 합성어입니다. 또 5인제를 원칙으로 하며 1987년 국제적 룰이 제정되었습니다. 풋살이 지니고 있는 주요 특성으로는 첫째,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팀 스포츠. 둘째, 빠른 판단과 민첩한 움직임이 중요한 경기. 셋째, 개인 기술보다 팀 단위의 협력과 역할 수행 강조. 넷째, 빠른 경기 흐름 속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탁월한 기술과 순발력, 빠른 판단, 정교한 패스, 스피드한 경기 등이 풋살을 구성하고 있어 유소년 및 청소년, 성인까지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풋살을 하면 좋은 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판단력과 순발력이 향상됨으로써 빠른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협력과 팀워크가 강화되어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감과 배려심 강화를 통해 개인이 아닌 팀을 우선하는 태도가 형성됩니다. 넷째, 높은 몰입과 재미를 통해 짧은 시간임에도 역동적인 경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와 풋살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다른 스포츠입니다. 가장 큰 차이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경기 인원과 경기장 크기입니다. 축구는 한 팀에 11명이 넓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지만 풋살은 5명이 작은 코트에서 빠르게 경기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풋살은 공이 멈출 틈이 거의 없고 판단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축구는 손으로 던지는 스로인을 사용하지만 풋살은 발로 차서 다시 시작하는 킥인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풋살에서는 공을 다루는 기술과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오프사이드 규칙입니다. 축구에는 오프사이드가 있지만 풋살에는 오프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풋살에서는 공격과 수비 전환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교체 방식도 다릅니다. 축구는 교체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풋살은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어 체력 관리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시간을 보면 축구는 전후반 각 45분, 풋살은 전후반 각 20분으로 짧지만 그만큼 집중도와 움직임은 훨씬 더 강한 경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축구가 넓은 공간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풋살은 작은 공간에서 빠른 판단, 정확한 기술, 그리고 팀워크가 핵심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풋살의 경기장과 장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풋살장은 정식 경기 규격에 맞춰 설계된 공간입니다. 경기장은 축구장보다 작아 빠른 판단력과 팀워크가 중요하며 골대는 가로 3m, 세로 2m입니다. 골대 앞 반지름 6m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반칙 시 페널티킥이 주어지고 9m 지점은 팀 파울 프리킥의 기준이 됩니다. 교체는 지정된 교체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경기는 센터 서클에서 시작되고 프리킥 시 상대는 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작은 공간 안의 규칙들이 풋살의 빠르고 전략적인 경기를 만듭니다. 풋살을 하려면 기본 장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풋살은 실내나 인조 잔디에서 진행되므로 스터드가 없는 풋살화를 착용해야 하고 상대방과 충돌 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강이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골키퍼는 손보호를 위해 전용 장갑을 착용하며 경기에는 튀는 정도가 덜한 4호 풋살공을 사용합니다. 수업 상황에 따라 조끼나 콘 등이 활용되며 안경을 쓰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스포츠 고글을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풋살 경기 바로 알기 위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복잡한 규칙을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언제 교체할 수 있는지, 공을 어떻게 정확하게 차야 하는지, 그리고 팀 파울이 왜 중요한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규칙을 지키며 즐겁게 뛰어보겠습니다. 먼저 풋살의 경기 방법과 규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기 인원입니다. 팀당 5명으로 경기를 진행하며 교체 인원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심판의 승인 없이도 전용 교체 구역에서 바로 교대하실 수 있습니다. 교체는 반드시 우리 팀 교체 구역에서 나가는 선수가 먼저 라인아웃한 뒤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교체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용 교체 구역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나간 선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 시간입니다. 국제 기준은 전후반 각 20분이며 경기가 중단되면 시계가 멈춥니다. 오늘처럼 학교 스포츠 클럽 수준에서는 전후반 10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넷째, 4초 룰입니다. 킥인, 골레이로의 골 클리어런스, 프리킥은 모두 4초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심판이 손가락으로 카운트하며 4초를 넘기면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 또는 골 클리어런스가 주어집니다. 다섯째, 누적 파울입니다. 팀당 전반 후반 각 5개까지 누적되며 6번째부터 10m 세컨드 페널티 마크에서 수비벽 없이 직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파울 집계는 전반 후반을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풋살에서 포지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풋살의 포지션은 크게 피보, 아라, 픽소, 골레이로로 나뉩니다. 다만 풋살은 경기장이 작고 템포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포지션별 역할이 유동적이며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겸비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보는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고 동료와 연결하는 핵심 공격수입니다. 피지컬과 슈팅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라는 측면과 중앙에서 공격과 수비를 잇는 연결고리로 시야와 패스 능력이 필요합니다. 픽소는 수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전개를 시작하는 역할입니다. 안정된 수비와 볼 배급 능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레이로는 골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발로 전개에 가담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플라잉 골키퍼로 공격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풋살은 포지션이 있어도 기본은 빠른 전환의 전원 공격 전원 수비입니다. 풋살은 잘하는 한 명보다 함께 움직이는 5명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전중 후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경기 전입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팀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규칙과 각자의 역할을 미리 확인합니다. 또 안전을 위해 장신구나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제거합니다. 다음은 경기 중입니다. 파울이 발생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바로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심판의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하지 않고 팀원이 실수했을 때는 지적보다 격려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후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팀에게 인사를 건네고 서로의 좋은 플레이를 칭찬하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풋살 경기는 훨씬 즐겁고 멋진 경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함께할 풋살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죠? 이 수업은 단순히 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풀고 혼자 도전하고 친구와 협력하고 실전처럼 뛰어보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풋살 수업의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신나게 몸풀기. 풋살 활동 전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챌린지. 풋살로 할 수 있는 혼자 또는 짝과 함께 도전하며 기본 기술을 재미있게 익히는 활동입니다. 짝팀 챌린지. 풋살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기르며 함께 도전하는 활동입니다. 필수 기술 익히기. 풋살의 필수 기술인 슈팅과 패스 기술을 연습하며 실전 감각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경기해보기. 해당 차시에서 배운 기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팀과 함께 실전 경기를 즐기는 활동입니다. 챌린지 단계별 인증.
풋살 전체 활동에서 챌린지를 통해 자신의 등급을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증 단계는 풋살 꿈나무입니다. 풋살공을 완전히 정복하면 1단계 통과. 두 번째 인증 단계는 풋살 스킬 메이커입니다. 드리블과 패스, 슛, 개인 수비 및 협력 수비 챌린지를 모두 성공하면 2단계 통과. 세 번째 인증 단계는 풋살 마스터입니다. 이전 인증 단계에 도달하면서 배운 모든 핵심 기술들을 잇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마스터에 이르는 경지까지 올라왔네요. 마지막 인증 단계는 풋살 앰버서더입니다. 풋살 꿈나무, 풋살 스킬 메이커, 풋살 마스터, 다음인 풋살 앰버서더 인증까지. 오게 된 순간 멋지게 풋살 경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이번에 함께 해볼 활동은 풋살 체력왕은 누구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허벅지 위 풋살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버티면 성공! 이번에는 기술이 아닌 체력과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려볼게요. 이름하여 풋살 체력왕은 누구입니다. 풋살 경기에서 하체 근력과 중심 잡기는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그 기본이 되는 힘을 교실 안에서 안전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기대어 투명 의자 자세를 만들고 허벅지 위에 풋살공을 올린 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준비물은 더 간단해요. 바로 풋살공과 타이머만 있으면 되거든요. 준비 자세로 먼저 벽에 등을 기대고 내려와 무릎은 약 90도, 허벅지는 바닥과 거의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는 벽에 밀착합니다. 발 뒤꿈치는 들리지 않게 바닥에 고정합니다. 풋살공은 허벅지 중앙에 올립니다. 손은 공에 닿지 않습니다. 활동 방법은 시작 신호와 함께 타이머를 작동합니다. 공이 떨어지거나 자세가 무너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공을 무릎 위에 올리고 올바른 자세를 가장 오래 유지한 학생이 승리합니다. 개인전 1에서 2라운드 진행, 최고 기록 또는 평균 기록으로 순위 결정. 팀전, 팀원 기록을 합산하거나 평균 내어 팀 순위 산정. 수업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지합니다. 호흡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미끄러움이 느껴지면 발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풋살 체력왕은 누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이번 시간에는 풋살에 대해 처음 전반적으로 만나봤습니다. 풋살의 매력을 느껴보고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풋살은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나는 팀을 위해 뛰고 팀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다음 시간부터는 풋살을 더 깊이 이해하며 팀워크와 전략을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배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풋살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 봅시다.